안녕하세요. 해피찰란의 애니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성에게 드리는 백자의 행복이라는 책을 낭독해 드렸어요. 이케다 다이사쿠의 명언집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언을 제가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그때는 1장과 5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2021년 올해 다시 이 책을 폈고요. 2장과 3장도 꼭 낭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장은 제목이 대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참 너무나 훌륭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낭독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빅폭력이란 단순히 폭력을 쓰지 않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폭력은 문제나 대립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에서 생겨난다. 비폭력이란 그와 달리 먼저 내가 바뀌자고 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유행이나 허상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는 삶의 자세는 천박하다.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흔들리는 인생은 어리석다. 자신의 가슴 속에 늘 충실이라는 마음의 궁전이 빛나는 현자의 인생이었으면 한다. 현대사회는 살벌한 황야처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마음을 비폐하게 하여 불행으로 끌고 가려는 악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라는 대지를 가족끼리 합심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이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타인을 소중히 여긴다. 다른 생명을 존중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의 빛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장엄하게 만든다. 요즘 남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넘쳐난다. 배려 깊은 말을 서로 건네기 바란다. 그 첫걸음은 인사다. 처음에는 표정이 굳어 있어도 인사를 건너면 웃게 되고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펼쳐진다. 취미는 풍요로운 마음의 샘이다. 그 샘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소중하다. 취미는 인간성의 아름다운 색채이기도 하다. 평범한 가운데에서 반짝 빛나는 인간성. 여기에 진실한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고 취미의 진수가 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민족도 뛰어넘어 사람들 마음속 깊은 데까지 닿는다. 음악이 직접 생명의 말을 걸기 때문이다.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 언어이며 우주와도 융합하는 생명과 생명의 공명이다. 훌륭한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자극만도 아니다. 삶의 자신감과 인간이 갖추어야 할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고 생명 존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상기시킨다. 책 한 권에 정통하고 책 한 권을 인생의 근간으로 삼다 보면 책 10,000권을 가까이 하는 향학열과 향상심의 파동을 틀림없이 일으킬 것이다. 책을 늘 가까이에 두고 보는 사람은 적어도 사물을 깊이 사색하는 토대를 갖춘 셈이다.
남에게 빌려온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다.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에 산다. 주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폭넓은 지식과 함께 인생과 사회의 본질을 간파하는 경문과 학식을 갖춘다. 그러한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은 맑고 깨끗하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의 자잘한 일에서도 귀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매우 바쁜 일상조차 배움으로 바꿀 수 있다. 지식과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좋게 활용하는 강한 마음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교육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있다. 행복이란 다른 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의 내면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인생에는 폭풍우가 불 때도 눈보라가 칠 때도 있다. 하지만 자기 가슴 속의 넓은 하늘에 희망의 태양이 빛나고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면 된다. 돈으로 푸른 하늘을 살 수 없다. 태양이나 바람을 독차지할 수도 없다. 자연을 파괴하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자연과의 일체감을 잊으면 안 된다. 대자연을 파괴하는 장본인도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인공도 인간이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동네나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한 집안을 꾸려나가는 우리의 지혜는 친환경 정신에 부합한다. 그것은 자기 한 사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다면 굳은 일도 괴로운 일도 어른이 직접 해주면서 아이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된 교육은 누구와도 공정하게 사귈 줄 아는 폭넓은 인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오만해진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 그러한 상태로는 머지않아 불행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삶, 마음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애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경쟁으로 타인을 밀어내지 않고 사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공헌하며 산다. 자식에만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 인격을 갖춘다. 인간 교육의 근본은 사랑이다. 계속해서 제3장 대지
낭독해 보겠습니다. 씩씩하게 활짝 꽃피는 민들레는 작은 자투리 뿌리만으로도 대지에 새로운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운다. 생명에 숨겨진 가능성은 무한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에는 눈부신 미래가 반드시 열린다.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랑은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키워지는 법이다. 두 마음이 하나로 융합하면 틀림없이 늘 신선한 생명이 소생한다. 부부는 두 사람 다 미완성이어서 결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창작의 기쁨도 있다. 서로가 미숙한 결점과 단점을 보완하면 된다. 부부에게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과 공통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함께 꿋꿋이 살겠다고 결정한 책임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격려가 부부의 마음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맺어주는 아름답고도 강한 유대가 된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요. 부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과 공통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함께 꿋꿋이 살겠다고 결정한 책임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격려가 부부의 마음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맺어주는 아름답고도 강한 유대가 된다. 너무 훌륭한 명언입니다. 부부는 인생의 반려자이면서 조음보셔야 한다. 상처를 받아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격려하여 준다. 기쁠 때에는 함께 기뻐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야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여야 한다. 너무 훌륭합니다. 손님을 밝게 맞이하는 가정은 그것만으로도 따뜻하고 활기찬 사회와 교류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집안이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단란함을 손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가정이 곧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모습이 그곳에서 싹튼다. 가족의 본래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불변의 힘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 불변의 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마음에 힘입어 사람은 강해질 수도 있고 다정해질 수도 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인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곁에 있다. 발 밑에 있다. 어려움을 피해 꿈을 쫓는 환상 속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부부가 서로 돕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고 견실하게 꿋꿋이 살아가야 행복이 밝게 빛나고 기쁨도 생겨난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저마다 자신을 키워준 대지가 있다. 사람은 대지의 은혜에 힘입어 인생의 꽃을 피운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다.
자신을 키워준 대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만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푸념은 마음의 녹이다. 마음이 녹슬면 생명의 회전이 둔해져 굳어버린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할 수 없게 된다. 기쁨이 바로 생명을 회전시키는 마음의 윤활유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푸념은 마음의 녹이다. 마음이 녹슬면 생명의 회전이 둔해져 굳어버린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할 수 없게 된다. 기쁨이 바로 생명을 회전시키는 마음의 윤활유다. 문제나 고충이 없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으로서의 성장도 참다운 행복도 없다. 어떠한 고뇌라도 다부진 낙관주의로 타개하며 인생을 유유히 개척하면 된다. 허세나 사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안정된 살림을 꾸리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착실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끈질긴 인내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야 인생의 궤도가 상쾌해진다.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지지 않는 것,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다.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최고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행복은 인내라는 대지에 피는 꽃임을 잊지 마시라. 너무나 훌륭한 명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웃음은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보탬목이 되어준 사람들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아름다운 웃음을 낳는다. 정말 훌륭한 명언입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들의 고귀한 인생은 가족이라는 생명의 대지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영원히 풍요로운 마음의 자양을 선물한다. 가족은 뜻을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인간의 유대다. 도망치고 싶을 때 괴로움에 져서 침울해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닦아 빛날 것인가? 그 미묘한 차이로 인생은 크게 바뀐다. 목표를 정하였으면 똑바로 나아가야 한다. 그 강한 마음이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빛낼 수 있다. 기쁘게 살아가는 편이 이득이다. 기쁘게 행동하는 편이 가치적이다. 푸념이나 의무감에 젖어 하루하루 살기보다 기쁨을 만들어내려는 삶의 자세가 창조적이다. 실망보다는 희망을, 푸념보다는 건설을. 맞는 말입니다. 해를 향하여 꽃을 피운다는 해바라기는 유럽에서는 작은 태양으로 불리는 행복의 상징이다. 해바라기와 더불어 가슴을 활짝 펴고
태양처럼 스스로 주위를 밝게 하자. 해바라기처럼 웃음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인생은 원래 행복해지기 위하여 있다. 하영을 부리거나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인간은 인간 이상으로 위대해질 수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남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행동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자녀와 신뢰를 꾸준히 쌓으며 무한한 가능 속의 대지를 힘차게, 때로는 온화하게 일군다. 그 사랑이 몇십 년 후에는 반드시 큰 꽃을 피운다. 시간을 초월하여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이 교육의 힘이요, 가정의 힘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인격으로 보고 풍부한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자녀의 주체성, 자주성을 지켜보며 건전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성장하여야 한다.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서로 존경하고 서로 떠받드는 부부에도 세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대로 아름다운 가정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속이거나 꾸미러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위고간의 지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려도 허식에 있는 한 마음에서 오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법이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명언. 깊은 애정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는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가족의 유대가 인생의 어떠한 시련도 견디게 하고 꿈과 이상을 실현할 용기를 주는 마음의 돼지가 된다. 네, 지금까지 이케다 다이사쿠의 명언, 여성에게 드리는 백자의 행복 중에서 2장과 3장, 2장 대하, 3장 대지도 한번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코로나19로 지금 너무너무 모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특히나 지금 이런 와중에서 정말 가정의 소중함, 저는 절실히 더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낭독하는 내내 마음이 더 벅차고 또 그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이사쿠 이케다 역시 그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이고 또 역시 불교 철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타인을 위한 사랑,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의 그 중요성,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명언, 특히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들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의 그 사랑,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 책 정말 그 여성에게 드리는 백자의 행복, 아니면 이케다 다이사쿠의 명언, 꼭 그 명언집을 사서 여러분 꼭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희망이 생기는 명언집인 것 같고요. 아주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명언집입니다. 제가 낭독하는 동안 마음이 벅차고 더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낭독의 선샤인 애니 해피찰란 애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